지난 싱가포르 1차 북미회담에 대해서 많은 평가는 기대 반 못하다.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게 없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뒤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무엇 하나 구체적인 진전된 협의사항이 없었던 최악의 평가다라는 외신의 논평도 있었을 만큼 1차 북미 회담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 같은 부담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오늘 내일 만나서 북한을 얼마나 비핵화시키는데 끌어낼 수 있는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받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과연 북한 입장에서는 김병민 박사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했다고는 하지만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말을 믿는 사 손 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비핵화하기보다는 갖고 될 수 있으면 내가 핵을 몰래 갖고 있는 것 이게 최고고 핵을 없애더라도 하나씩 좀 감질나게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받아내는 게 원할 것 같아요. 네.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든 핵을 손에서 떼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바로 오늘 회담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사전에 기대감을 상당히 낮춰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미국 측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지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폐기가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뒤따르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고와 검증을 받아들일지가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북한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영변 핵시설까지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과연 그 성과에 대해서 조금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고요.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 당국도 우리 정부 당국도 이미 다 너무나도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말고 사실은 북한이 여기저기에 은닉해 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게 바로 핵리스트 아니겠어요? 추가적인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를 거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과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일부 폐쇄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는 건데 과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그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건 상응 조치입니다. 예. 그 상응 조치의 핵심은 첫 번째 적대관계 해소가 있겠지만 진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거거든요. 제재 좀 풀어달라.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되는 과정에 남북 경협으로 우리가 떠안게 되는 모든 부분들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잘 보게 되면은 기념주화가 발행이 되는데 그 기념주화에 현장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과 대한민국의 국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응 조치를 남북 경협으로 사실상 우리에게 부담이 좀 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얼마나 피력하게 될지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만 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금강산 관광도 해주고 개성공단도 다시 재개해주고 철도 도로도 깔아주는 것 그 비용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ICBM만 없애는 선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만 좋은 선에서 합의가 되고 결국 미국이 북한에게 제공하는 당근과 핵이라는 부담만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 이게 사실은 최악의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한 사흘 전이죠. 나흘 전에 백악관에서 이 협상에 가장 정통한 당국자 입에서 동결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동결이 어떤 겁니까? 무려 25년 전이죠. 1994년도에 제네바 협상을 할 때 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동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선이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개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 정도가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다라고 이미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급진적인 확실한 fully verified 된 그런 비핵화는 기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과 중국 접견에 있는 핑상역을 지나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한 모습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박수현 차장이 예측하기로, 그리고 저희들이 다 모두 예측하기로 지금 이렇게 핑상역을 벌써 8시 50분, 9시쯤에 지나쳤는데 원래대로라면 벌써 도착을 하고 남았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저 전용 열차가 도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뭔가 외교적인 어떤 의전 절차가 좀 아직은 동당역 쪽이 좀 미흡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핑샹역을 지나간 게 8시 15분쯤입니다. 핑샹역에서 동당역까지, 베트남 동당역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9시쯤에 도착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한 30분 정도 더 시간이 지난 건데 9시가 지난 이후에 아까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했던 김창선 부장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김혁철 등등이 등장을 했는데 그걸 보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속도를 좀 늦춰서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김창선 부장 등이 의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아까 김창선 부장이 레드카펫의 위치도 조정을 하고 또 베트남 당국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잖아요. 아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마 얘기가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특별 열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 한 65km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열차보다 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결정은 됐겠지만 공개된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욱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과연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평양에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까지 오는데 65시간. 그리고 돌아가는데도 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베트남에 체류하는 시간도 한 4박 정도 있는다면 평양을 열흘간 비워두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좀 계산을 쭉 해봤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고 나서 평양을 비웠던 적이 과연 최장 시간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봤는데 지금처럼 열흘간 평양을 비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번이 장기간 평양을 비워두는 게 처음이다. 그런데 하태경 부장 잘 알겠지만 북한의 지도자들은 평양을 비우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운 때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늘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 수석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열흘을 그냥 이번에 비웠다. 네. 잘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 집권 초기에 정말 미친 듯이 예. 사륙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별들을 붙였다 뗐다. 그런 기간을 무려 한 3년간 가지면서요. 내부에 있는 어떤 김정은의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었다라고 보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공통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최룡해 넘버2라고 하죠. 최룡해 부위원장 많이 남아있는데 그 두 명 역시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지금 넘버1이 나가 있는 사이에 딴짓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항상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게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를 통해서 견제하게 만드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 리설주 여사도 이번에 같이 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명이 남아서 평양을 든든히 지키고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을 통과하면서 계속 현지와 연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계속 거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떤 자신감, 그게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66시간,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지금 끌고 있고 지금도 9시 도착 예정이 지금 30분 이상 지연되면서 전 세계 모두가 베트남 동당역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방 세계에는 이런 사인을 주고는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북한 내부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평양을 떠나면서 내가 떠난다는 거를 알리고 일단은 알리면서 중국 내륙을 쭉 통과하고 지금 베트남에 가서 이제 국빈 방문에 준하는 여러 행사들을 할 텐데 이 화면들을 이제 북한 주민들이 곧 다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일부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향후 제재 완화 이후에 있을 북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북한 주민들한테 하나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은 이미 나로서 모든 것이 정리됐다. 체제가 안정이 됐다라는 자신감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장기간 북한을 떠나 있어도 우리 그 북한이라는 북한 주민으로서의 나라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예. 정상적인 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보여주려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